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마지막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광양항과 율촌 산단을 연결하는 도로 건설이 추진됐지만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업이 표류하고 있었는데요. 사전 타당성 조사 예산이 극적으로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되면서 활로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부터 추진된 광양항과 율촌 산단 간 연결 도로 개설 사업. 광양항 서측과 율촌 산단 남측을 해저 터널로 연결하는 것으로 16km의 이동 거리가 3.8km로 단축돼 물류비 절감과 항만 산업단지 간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진전을 보이지 못했고 국회에 제출된 내년 예산안에도 관련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아 사업이 계속해 지연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3억 원이 반영돼 다시 한번 기회를 노릴 수 있게 됐습니다. 광양항과 연계한 산업단지의 물동량 증가와 물류 비용 절감에 따른 항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연결 도로 개설을 위한 사전 타당성 용역 기간은 1년으로 2024년 초쯤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필요한 사업비는 3,118억 원. 지난 2020년 용역에서는 비용 대비 편익을 나타내는 BC값이 0.62에 그쳤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율촌 산단 인근 융복합 물류단지가 내년 상반기 공사에 들어갈 예정인데다 최근 세풍 산단이 항만 배후단지로 지정됐기 때문입니다. 이들 산단에서 발생하는 편익까지 반영하면 경제성이 크게 올라가 정부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광양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제성 부분에 있어서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균형 발전이랄지 정책성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광양시는 연결 도로의 필요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보완하기 위해 해수부와 전라남도, 항만공사 등 관계기관들과 논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양 지역 기업들이 내년 1분기 기업 경기를 부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광양상공회의소가 관내 기업 100여 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내년 1분기 기업 경기 전망 지수는 82.5로 기준치인 100을 밑돌아 올해 4분기보다 체감 경기가 더 악화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았습니다. 또 내년 경제 성장률에 대한 질문에는 1에서 1.5%에 그칠 거란 응답이 45%로 가장 많았고 내년 투자 계획에 대해선 올해와 비슷하거나 감소할 거라 답한 기업이 67.5%를 차지했습니다. (2022년) 한 해를 돌아보는 여수 MBC 기획보도.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문화예술 분야를 짚어봅니다. 문화예술계는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을 지나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내년 대형 행사를 앞두고 기대도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올 초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지역문화예술계는 조금씩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올해로 개관 10주년을 맞은 GS칼텍스 예울마루에선 지방 소도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대형 공연들이 잇따라 열렸고 누적 방문객만 여수시 인구의 4배에 달하는 11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여수의 자부심을 넘어 이제는 남해안 문화예술 랜드마크로 우뚝 섰습니다. 예술의 불모지라고 불렀던 여수가 이제 남해 남중권의 대표 아트센터가 있음으로써 예술의 도시로 자리 잡는 데 큰 기여를 하고 해왔고요. 반면 전남 드래곤즈의 올 시즌 성적은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40경기 6승 17무 17패, 승점 35점을 기록하며 2부 리그 11개 팀 가운데 창단 첫 최하위로 시즌을 마쳤습니다. 최근 이장관 감독과 함께할 새 코치진을 구성하고 일부 선수와 재계약을 맺으며 내년 시즌 반등을 노리고 있습니다. 한 게임 한 게임에 대해서 좀 감동을 줄 수 있는 축구를 하고 싶어요. 우리 고장에 있는 팀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구나. 재밌다. 박수 쳐줄 수 있는. 굵직한 문화 행사를 앞두고 어느 때보다 분주한 한 해를 보낸 곳도 있습니다.
내년 순천에서는 국제농업 박람회와 함께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10년 만에 다시 열립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1호 국가정원이 순천 국가정원이었다면 이제는 대한민국의 1호 정원 도시가 순천이 되겠다라는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2022년은 윤동주 시인의 벗 배경 정병욱 선생의 탄생 100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말을 하는 것도 글로 쓰는 것도 죄가 됐던 일제강점기. 정병욱 선생은 윤동주 시인의 육필시고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광양 망덕포구집에 보관했습니다. 윤동주 시인님과 정병욱 선생이 좀 친했다는 걸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의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이 밖에도 개관 1년을 맞은 전남도립미술관은 지역의 새로운 문화예술 거점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여수시립미술관과 고흥도자 전승센터 건립을 위한 움직임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활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최악의 가뭄으로 물 부족 위기가 격상됨에 따라 전남에서도 수돗물을 아껴 쓰면 요금이 감면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광주에 이어 전남 12개 시군에서도 수돗물을 아껴 쓰면 가구당 최고 13%까지 수도요금을 깎아주기로 했으며 감면 기간은 내년 상반기까지입니다. 정부는 근본적인 가뭄 해소를 위해 저수지 준설과 가뭄 대비 용수 개발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애물단지로 불려왔던 영암 F1 경주장이 새로운 개념의 관광 명소로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복합 문화단지와 레저 스포츠파크가 조성돼 다음 달부터 공개될 예정입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0년 4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지은 F1 경주장입니다. 해마다 각종 자동차 경주 대회가 열리고 있지만 주민들에게는 여전히 낯선 공간이자 적자만 쌓이는 애물단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런 F1 경주장이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넘쳐나는 명소로 거듭났습니다. 카트장 일대에 조성된 자동차 복합문화 공간에는 아마추어 레이싱을 경험하는 드라이빙 센터와 자동차 경주를 즐길 수 있는 가상 체험 시설이 들어섰습니다. 또 네트 어드벤처와 자전거 도로, 트레킹 코스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레저 스포츠 파크는 가족과 아이들 위한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인라인 스케이트장과 어린이 드라이빙 체험장을 비롯해 길이 200m의 집 와이어, 얕은 수심의 물놀이 시설인 발물놀이장, 드론 연습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지난 3년 동안 국비 등 73억 원이 투자됐습니다. 오셔가지고 카트장이나 캠핑장 이런 밖에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한정적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 단위로 오셔가지고 체류 시간도 늘리면서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생활 체육 시설로 저희가 마련하게 됐습니다. 전라남도는 다음 달부터 시범 운영한 뒤 내년 3월쯤 정식 개장할 계획입니다. 돈 먹는 하마라는 지적과 함께 외면받았던 F1 경주장이 새로운 여가 공간이자 관광 명소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여수상공회의소가 오늘 여수교동시장에서 사랑의 방한장화 나눔 캠페인을 개최했습니다. 여수상공회의소는 겨울철 방한장화 200여 켤레를 시장 상인에게 전달했으며 내년에는 중앙선어시장과 서시장에서도 캠페인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한편 여수상인은 올해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무선 방역소독기 지원과 여수사랑 상품권 페이백 행사 등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주 전남 동부 지역은 평년 기온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말에는 구름 많고 기온은 더 오르겠습니다. 내일 최저 기온은 영하 4에서 0도, 낮 최고 기온은 7에서 8도 사이를 보이겠습니다. 바다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m 이내로 매우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해와 내년 첫 해는 낮은 구름 사이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 여수 기준 해넘이 시간은 오후 5시 28분, 내년 해맞이 시간은 오전 7시 37분입니다. 계속해서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에 성금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여수 여도초등학교 정교 어린이집 170만 9천 원,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중흥 S클래스 5차 주민일동 109만 4천 120원,
고구마 판매 기부금 여수시 소소한 봉사단체 일동 100만 원, 광양 성황초등학교 학부모 학생 일동 103,400원, 순천시 상사호 오토캠핑장 100만 원, 홍익상사 대표 박홍철 100만 원, 여수시 소호동 심장석 이경숙 100만 원, 순천시 왕조일동 왕우건설 주식회사 100만 원, 순천 효산고등학교 교사 학생 일동 80만 4천 원, 순천시 장천 4통 주민 일동 55만 원, 순천시 장천동 자생단체 회원 일동 52만 원, 순천시 장천 1통 주민 일동 52만 원, 고흥군 도양읍 녹동 육구마을 주민 일동 50만 원, 여수시 연등동 이우람 50만 원, 순천시 상위 군경회 지회장 오일록 50만 원, 여수시 만덕동 엑스포 힐스테이트 1단지 부녀회 50만 원, 순천시 덕연동 생목 현대아파트 101, 102, 104동 주민 일동 47만 8천 원, 순천 북초등학교 교직원 및 학생 일동 42만 원, 여수시 만덕동 구통 주민 일동 38만 원, 순천시 해룡면 상삼 3리 주민 일동 36만 4천 원, 순천시 덕연동 연향 부영아파트 202, 207동 주민 일동 36만 3천 원, 고흥군 도양읍 원동마을 주민 일동 35만 원, 여수시 문수동 흥화아파트 주민 일동 35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전직 전남도 의원이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여수 산단에 입주한 모 업체 대표로부터 2016년부터 1년여간 청탁 명목으로 총 1억 6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전직 여수지역구 전남도 의원을 기소했습니다. 기소된 전 도의원은 공장 증설이 가능하도록 용도를 변경해주고 정부 지원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금전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말을 맞아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의 후원금 기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여수항 도선사회와 건강보험공단 광양구례지사 각종 기업체에서 최근 3,300여만 원의 후원금을 어린이보육재단에 기탁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의 누적 수입은 출연금을 포함해 87억 2천만 원이며 지금까지 33억 5천여만 원을 보육정책 사업비로 집행했습니다. 순천시가 쓰레기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폐기물 처리 선전지 현장 견학 프로그램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13일부터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회 등 6개 단체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하남시 유니온파크 현장 견학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혐오시설일 것이란 고정관념을 깨고 고도화된 기술력에 놀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10월 시설의 지하화와 지상의 융복합 편익시설, 자원순환 에너지의 활용 등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며 새로운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 선정 계획을 공고하고 공감대 형성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전남관광재단, 한국관광공사 광주전남지사는 동남아와 중화권, 개별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외 온라인 여행 플랫폼을 활용한 전남 관광상품 홍보 활동을 벌여 관광객 5,000명을 유치했습니다. 전라남도는 2022-2023 전남 방문의 해와 무안국제공항, 목포, 여수, 순천 등 주요 관광지를 언어별로 소개하고 호텔 숙박권, KTX 티켓, 항공권을 할인 판매했습니다. 전남 동북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오늘 0시 기준 959명을 기록하며 연말 확산세를 이어갔습니다. 순천이 418명으로 가장 많았고 여수 275명, 광양 183명, 고흥 83명입니다. 전남 지역 전체 확진자 수는 2,175명으로 위중증 환자는 13명, 사망자는 3명 늘었습니다. 전남의 누적 확진자는 94만 5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